안녕하세요, 마틴쌤입니다. 중국어 문법 공부.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어에서 너무나 중요한 수사 그리고 양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초기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가 있죠. 우리가 영어 배울 때 초기에 뭐 1, 2, 3, 4, 5, 6 이런 거부터 배우고, 또 일본어를 배울 때 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 숫자, 그것을 문법적인 용어로 수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중국어도 그렇게 숫자를 알아두면 될까요? 물론 숫자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중국어는 그 숫자뿐만 아니라 같이 사용하는 양사라는 개념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책 한 권처럼 한국어에서도 어떤 사물마다 붙여 쓰는 단위가 있죠. 책 한 권, 종이 한 장, 뭐 배추 한 포기 이런 식으로요. 중국어도 그 사물에 붙여 쓰는 단위가 어쩌면 한국어 못지않게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그 양사의 개념이 중국과 똑같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울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행인 거는 한국어나 일본어의 그 기수, 서수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1, 2, 3, 4가 있고 하나, 둘, 셋, 넷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중국어는 그 딱 하나, 을하고 양, 요 차이, 요거 말고는 기수, 서수 구별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바로 수사와 양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중국어의 숫자를 알아볼 텐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1부터 10까지를 일단 알아봐야 되겠죠? 그걸 알고 나면 그 다음은 한국어처럼 조합으로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하니까 뭐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숫자 1부터 10까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1은 2, 2는 올, 3은 산, 4는 스, 5는 우, 6은 류, 7은 치, 8은 빠, 9는 지우, 10은 시 이렇습니다. 이렇게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요. 한국어하고 꽤 비슷해서 이해하기는 쉬울 겁니다. 사실 1, 2, 3, 4, 5, 6, 7, 8, 9, 10 이게 한자어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똑같이 쓰잖아요. 근데 발음만 중국 발음, 한국 발음 살짝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발음이 다르니까 이 발음에는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신 분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중국어에서 1에서 10까지 숫자를 보면 약간 교대로 발음이 평이했다가 격한 발음이 되었다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 월, 산, 스, 우, 류 이런 식으로 평이했다가 격해졌다가 평이했다가 격해졌다가 이렇게 교대로 살짝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7, 8부터는 두 개씩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좀 생각하면 그래도 기억하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이 1부터 10까지는 기본 숫자니까 발음이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읽어보고 해야 돼요. 뭐 우리 1, 2, 3, 10 하고 뭐 1, 2, 3, 4 하듯이 이것도 2, 5,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본 숫자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간단하게 한국하고 똑같아요. 10에다가 기본 숫자를 더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11은 12, 15는요 15, 20은 20, 25는 25 이렇게 조합하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숫자 100 이상도 간단히 조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이면 2 by
123이면 223 이렇게 되는 거죠. 중국어는 한국어하고 실제로 숫자가 같아요. 발음만 살짝 다른 거예요. 그래서 쉽습니다. 천일 경우에는 한국은 천이잖아요. 중국은 그 똑같은 천자인데 발음이 조금 달라. 치엔이에요. 발음만 살짝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일 경우에 이치엔이죠. 백은 바이로 발음하고 천은 시엔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이런 발음상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북경할 때 북은 한국은 북이지만 중국어로 베이잖아요. 백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백이지만 바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중국어 발음이 살짝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뭐 그다음은 다 우리하고 똑같은 글자를 쓰고 발음만 살짝 달라지니까 어떻게 발음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여기 숫자는 사실 중국어 숫자는 뭐 공부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기수와 서수인데요. 한국어는 이게 꽤 복잡하잖아요. 뭐 1, 2, 3, 4가 있고 하나 둘 셋 넷이 있고 그런데 중국어는 그게 없어요. 단 하나 이의 경우에만 특별하게 그게 있어요.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는 얼하고 량이 있는데요. 한국어로 하면 이하고 양이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거는 한국어에도 있잖아요. 양쪽, 양면, 양방향, 뭐 양인, 뭐 이런 식으로. 중국어도 다른 숫자는 그게 없지만 이의 경우에는 양이라고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량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주로 어떨 때 얼이 쓰이고 어떨 때 량이 쓰일까요? 보통 그냥 통상적인 숫자를 말할 때는 얼을 쓰고요. 그게 수사죠. 그리고 양사 구조의 문장에서 량을 씁니다. 일단 그래도 예문을 하나 보고 갈까요? all by 얼수엔 이거는 220위안이라는 단순 숫자죠. 220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사니까 all이라는 것을 쓰는 거죠. 2가. 그리고 다음으로 양번 슈 이거는 양번 두 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번이라는 책을 세는 양사하고 결합이 되니까 이거는 얼번이라고 하지 않고 양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2라는 숫자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양사하고 결합이 될 때는 어를 사용하지 않고 량으로 쓰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만 익히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사가 뭔지, 그러니까 숫자와 함께 자주 쓰이는 양사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양사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셀 때 숫자 뒤에 반드시 사용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물의 앞에 숫자의 뒤에 반드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 한 명, 책 두 권 이런 것처럼요. 근데 이 양사는요,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좀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어는 상황에 따라 양사를 뭐 생략하는 경우도 가끔 우리가 구어체에서 느끼는데요. 중국어는 거의 습관적으로 반드시 붙인다 그런 느낌으로 양사를 써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숫자보다 이 양사가 중국어를 배울 때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많이 알아둬야 되는 항목이기도 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이는 양사를 좀 알아볼까요? 먼저 거입니다. 중국어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만능 양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나 물건에 폭넓게 사용됩니다. 한국어로 치면 개하고 같은 거예요. 그게 몇 개, 뭐 이런 개하고 비슷하거나 또 하나 둘 이런 거 할 때 뭐 하나 이런 거 하고 비슷한 느낌이기도 한데 개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편할 거예요. 한국어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개를 사람 몇 개 이렇게는 안 쓰잖아요. 근데 중국어는 사람한테도 요거를 쓰는 거예요. 예문을 좀 보자고요. 이거는 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한 명의 사람 뭐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조금 쉬워요. 그 한 개의 사람 이렇게 외울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요. 일단 예문을 하나 더 봅시다. 량거핑과 사과 2개. 요건 바로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그 팁을 하나 주자면요.
중국어 양사가 꽤 복잡하니까 하다 보면 우리가 특정한 양사를 잘 모르겠을 때가 있잖아요. 또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또 아예 그것에 대한 양사가 뭔지를 아직 익히지 못해가지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래요. 그럴 때 급한 대로 가장 보편적인 이 거를 사용하면 중국 사람들도 잘 알아듣고,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쓰지 않았더라도 이해를 해줘요. 그 사람들도 다 알아듣고. 그게 통용되는 보통 통상적으로 쓰는 양사가 요거기 때문에 이 양사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이거를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특수 양사를 좀 주제별로 나눠서 이제 좀 알아봅시다. 먼저 책이나 문서 관련한 것들인데요. 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 한 권이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게 권이라는 것도 한자인데 중국에서는 권이라는 건 안 쓰고 번을 씁니다. 본자를 쓰거든요. 한국어로는 권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한국어에서도 옛날에는 이 본이라는 단위를 썼었어요. 지금도 서점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가면 한본, 한질 이런 용어들을 쓰죠. 자, 일단 예문을 좀 봅시다. 이 번슈 책 한 권, 즉 한 권의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량번 자지 잡지 두 권, 그러니까 두 권의 잡지, 량번 자지, 두 권의 잡지, 요런 뜻이거든요. 그럴 때 번이라는 걸 씁니다. 본. 옛날에는 우리도 이 권이라는 것보다 본이라는 걸 더 많이 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거의 권으로 통일되다시피 했지만. 자, 그 다음으로 종이나 평평한 물체를 세는 단위를 한번 봅시다. 장입니다. 장. 한국어하고 같죠? 종이 한 장 이러잖아요. 중국어도 장입니다. 종이 한 장, 사진 한 장 뭐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자, 예문을 좀 봅시다. 이장주 종이 한 장, 한 장의 종이, 이장, 한 장의 종이. 그 다음에 량장 주어즈 책상 두 개. 그게 두 개의 책상. 우리나라는 그 책상을 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책상도 평평한 물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에서는 평평한 물체니까 장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량장 주어져 책상 두 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보다 좀 더 분명하게 이제 구별을 하죠. 그 다음으로 병이나 잔이나 컵 뭐 이런 걸 세는 단위를 한번 볼까요? 먼저 배입니다. 한자로 배이죠. 배. 한국어에서도 많이 쓰는 거예요. 음료 같은 거 한 잔, 한 컵 할 때 쓰는 거거든요. 우리도 인천시장배, 마라톤 대회 이런 식으로 배라는 말을 컵이라는 말을 할 때 컵 대신에 배라는 걸 하잖아요. 예수님의 성배 이런 것 말을 할 때 종교적인 때도 그런 배라는 말을 쓰고, 이 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배를 컵이라는 뜻으로 쓰거든요. 중국어에서도 잔, 컵 이런 거를 배라고 합니다. 그게 배이에요. 다음으로 빙입니다. 한자로 병이에요. 그렇게 한 병 두 병 하는 거죠. 핑이죠. 핑. 발음이 이제 핑인 거죠. 한국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 쉽죠. 예문을 한번 볼까요? 이 베이슈의 물 한 잔, 한 잔의 물. 이 베이슈의 한 잔 물. 그러니까 베이죠. 잔이니까. 그 다음에 이 瓶 컬러, 한 병 콜라. 그렇게 콜라 한 병이 되는 거죠. 이 瓶 컬러. 쉽죠. 베이하고 瓶입니다. 대이와 이 瓶 배줘. 이러면은 나한테 맥주 한 병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콜라도 한 잔 주세요 할 때가 있고 한 병 주세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瓶 컬러인지 이베이 컬러인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분해 줘야 된다 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한 잔 주세요 하고 한 병 주세요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으로 동물 관련한 것도 좀 봅시다. 즈인데요. 새나 작은 동물을 세는 단위예요. 한국어로는 말이죠.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까치 한 마리 이렇게 말이라고 부르죠. 그 작은 동물, 고양이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이건 한국어하고 좀 달라요. 즈라는 단어를 써요. 말이라는 건 한자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순수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어에서는 즈라는 걸 써요. 다음으로 갸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자로는 조예요. 뭐 가지조라는 건데요. 이거는 긴 동물, 그 뱀이나 뭐 물고기 뭐 이런 걸 세는 단위예요. 좀 길다. 뭐 우리가 물고기 생선 같은 게 뭐 기냐 하면, 근데 이제 생긴 게 좀 길쭉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을 셀 때 쓰는 단위예요. 예문을 좀 볼까요? 이즈마오, 고양이 한 마리죠. 이즈마오, 한 마리 고양이 이런 뜻이죠. 이즈마오, 즈예요. 그 다음에 이티아오위, 한 마리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이티아오위, 위가 그 한자로 고기어, 그거를 위라고 하니까 이티아오위, 이 물고기 한 마리가 되는 거예요. 티아오. 그러니까 즈와 티아오를 고양이하고 생선에 다르게 쓰고 있죠. 고양이한테는 즈라고 쓰고 생선은 티아오라고 쓰고 있잖아요. 한국어는 고양이도 말이, 생선도 말인데, 중국어는 고양이는 작은 동물에 해당되는 즈를 쓰고, 그 생선은 길쭉한 길쭉한 동물, 생물에 쓰는 그 티아오를 쓰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 중국어가 더 복잡하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중국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는 개체의 수가 그 하나일 때는요, 마리로 통일이 되지만요, 마리 수에 따라 또 막 부르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고등어가 두 마리면 고등어 두 마리 주세요라고 안 하고 고등어 한 손 이렇게 말하죠. 한 손. 또 뭐 조기 20마리가 되면은 조기 20마리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한 두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뭐 마늘이나 뭐 채소, 이제 배추 같은 거 100개가 되면 이거는 또 폭이잖아요. 폭이고 마늘은 쪽이고 버섯은 송이고 무지하게 복잡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그 심지어 거기다가 마늘이 100쪽, 배추가 100포기 뭐 이렇게 되면 한 접이라고 불러요. 한국어가 훨씬 복잡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훨씬 복잡해요. 근데 중국어는 뭐 그런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보다는 훨씬 쉽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 양사를 보고 뭐 복잡해 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한국어가 훨씬 복잡합니다. 다음으로 차, 뭐 비행기 이런 탈 것에 대한 양사를 한번 알아볼까요? 량이 있어요. 량이 아니고 량입니다. 이거는 자동차, 자전거 이런 걸 세는 거예요. 우리가 차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기차 같은 건 아직도 한 량, 두 량 이렇게 불러요. 그거하고 똑같이 중국에서는 자동차는 량이라고 불러요. 자동차는 량이라고 해요. 한 량, 두 량. 우리는 자동차 한 대, 두 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량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으로 자가 있어요. 자. 이건 한자로는 가인데요. 비행기, 뭐 기계 이런 거를 세는 단위인데요. 한국에서는 이걸 보통 대라고 통일해서 쓰죠. 한 대, 두 대. 그런데 중국어는 이자, 량자 이렇게 자를 쓰는 거죠. 뭐 그렇게 기계나 비행기 같은 거는 그렇게 쓴다. 그것만 알면 돼요. 이 자주 쓰는 그 양사는 아니니까요. 자동차를 량으로 부른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쉬울 겁니다. 예문을 좀 볼까요? 이량처 차 한 대라는 의미고요. 이자 페이지 비행기 한 대라는 의미예요. 한국어는 대로 통일이 되어 있지만 중국어는 차량과 비행기가 다르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금 배운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숫자와 양사를 활용한 간단한 문장들을 좀 만들어 볼까요? 먼저 기본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我有两本书 나는 요 있다 两本书 두 권의 책 요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책 두 권이 있다 요런 뜻이 되겠죠. 자, 또 하나 봅시다. 他买了一件衣服 그는 买了 샀다 一件 한 권의 이프 옷. 자, 여기서 우리가 안 배운 지엔이라는 게 나왔죠. 이지엔 하는 거. 이 옷을 세는 단위는 바로 이 지엔이에요. 한자로는 건이에요. 건. 그런데 한국어는 옷을
상이 따로 하이 따로 이래가지고 하나씩 말할 때는 한 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 개라고 부르기도 하겠지만 보통 티셔츠 한 장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하고 상하이가 한 조가 되면 한 벌이라고 하죠. 두 개가 되면 상하이 하나가 되면 한 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어는 그냥 이게 지엔입니다. 건. 그건 그렇고 예문을 하나만 더 봅시다. 저리요 이즈 마오. 여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아까 배운 요게 나오죠. 고양이 한 마리. 자, 이번에는 물건을 주문할 때 쓰는 적당한 예문들을 한번 볼까요? 我要两杯차, 차 2잔 주세요. 나는 원합니다. 2잔의 차. 이런 뜻이죠. 이거는 베이죠. 자, 하나 더 봅시다. 他点了一瓶啤酒. 그는 点了 주문했다. 一瓶 한 병啤酒 맥주. 그는 맥주 한 병을 주문했다. 뭐 간단하죠. 자, 오늘 우리가 수사, 양사 요거를 알아봤는데요. 끝내기 전에 몇 가지 생길 수 있는 궁금증을 미리 알아보고 갑시다. 먼저 모든 명사에 양사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명사는 양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숫자 없이 말할 때는 명사만 단독으로 말하죠. 그런데 명사에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명사하고 숫자만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양사가 쓰인다. 꼭 같이 써준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사를 모를 때 어떡하나요? 내가 모르는 양사인데 앞에서 먼저 말했죠.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양사가 복잡하다 보니까 모든 양사를 다 외우고 있기도 힘들고 아직 못 배운 양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우육면 한 그릇 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한 그릇이라는 그릇이라는 양사가 중국어로 뭐지? 이게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떡하죠? 그럴 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장 보편적인 양사 거를 사용하면 돼요. 우육면 하나 주세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뭐 분식집에 가서 라면 한 개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생라면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거를 쓰면은 보편적인 양사기 때문에 모를 때는 거를 쓰면은 그 사람들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적당한 걸 줘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거를 쓰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중국어의 기본 숫자하고 양사를 배워봤어요. 수사 중에서도 뭐 오늘 배우지 못한 만, 억, 조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국하고 똑같으니까 발음만 어떻게 하는지 번역기를 찾아보던가 아니면 뭐 챗GPT한테 물어보던가 뭐 아니면 뭐 챗GPT한테 따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한번 훑어보시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지도 않고요. 또 양사도 오늘 배우지 못한 것들은 나타날 때마다 기억해 두면 좋고 아예 정리해서 미리 공부해 두거나 한번 훑어보고 싶으신 분은 챗GPT 같은 AI에다가 좀 정리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봐두는 것도 좋고요. 오늘 배운 이 숫자나 양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 뭐 대만 여행이나 중국 여행 같은 데 갔어도 쉴 새 없이 써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뭐 무슨 뭐 우육면 한 그릇 주세요 할 때도 써야 되고 사과 2개 주세요 할 때도 써야 되고 뭐 계속 뭐 옷 한 벌 보여주세요 할 때도 써야 되고 계속 써야 되잖아요. 이 수사도 그렇고 양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반드시 좀 자주 나오는 것들은 입에 이렇게 붙여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아시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